이 담요 네가 덮어준 거야? 아이고 세상에, 고맙기도 하지. 아이고 착해라. 그래, 너는 이름이 뭐야? 벤자민 버튼. 아이고 그래, 그 내가 아는 이름이랑 똑같다. 어떤 사람인데? 벤자민은 기억 안 나. 아유 무슨 소리야, 당연히 기억하지. 그 사람 벤자민은 벤자민, 너 또 젊어졌구나. 마마 스위스팟을 기다리며 살아왔었고 스위스팟이 끝난 이후는 같이 살지 몰랐어. 스위스팟 그 이전, 스위스팟 그 이후, before and after. 눈은 언제나 내 맘속에. 마마 스위스팟에 너는 한때 순간이 아냐. 스위스팟이 끝날지라도 이미 내 맘에 있어. 스위스팟 그 이전, 스위스팟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잘 오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퍼펫을 쓴 이유는요, 이 벤자민 버튼의 이야기가 무척 매혹적이었지만은 무대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연령대가 지나가서 전 연령을 보여줘야지만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뭐 무대에서는 CG를 쓸 수도 없고 특수 분장으로 계속 분장을 바꿔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벤자민 역을 여러 연령대의 배우를 캐스팅해서 통일성 이루기도 어렵고,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무대에서는 어렵겠구나 했는데, 그 영국 NT의 워허스 보면서 퍼펫도 그냥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일 수 있겠구나, 내면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보이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퍼펫으로 벤자민의 나이대를 정리해 주면은 이것도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출발하게 됐고요. 뭐 그때는 이제 정말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출발했으나, 어떤 동물 퍼펫하고 또 인간은 굉장히 그 인간의 섬세함은 따라갈 수 없는 지점이 있어서 이후에는 차츰 개발을 해가면서는 오히려 비우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약간 거리를 두고 그 놀이성, 그 객관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 연령대를 하다 보면 배우가 그 나이 표현에서 어떤 무리수를 욕심을 부리게 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퍼펫을 나이대로 대변하는 약속의 장치로 쓰고 놀이성의 장치로 쓰고, 그리고 인간이 배우가 할 수 없는 어떤 뭐 슬로우 모션, 점프, 극단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에서 차용을 해주고요. 배우는 오히려 이제 좀 자유로워져서 어떤 그런 표현 요소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정서에만 몰입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왔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박스하고 생각을 연결해 주셨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저희 박스는 여러 세월을 살다 보니까 벤자민이 여러 시간대를 거치면서 이 재즈 클럽 마마도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던 공간이고, 그래서 박스 안에 그 세월의 흔적들, 여러 물건들, 지나간 세월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손때 묻은 세월을 마치 옛날식 앨범, 사진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 옛날 기억이 나오듯이 박스 안에 여러 시간들이 들어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컨셉으로 정승호 디자이너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우선 저의 팀원인 윤호 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응원을 많이 해줬고, 네, 조만간 또 보러 오겠다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고요. 글쎄요, 21년 만에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무리 저도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시 되뇌어봤지만 늦바람이라고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많은 이제 아이돌 또 멤버분들께서도 도전을 많이 뮤지컬을 하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었고 또 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못했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벤자민 버튼이라는 소설로도 있고 또 영화로 또 이렇게 제작이 됐었던 이 컨텐츠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저희 또 연출님이신 조광아 연출님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정말 귀한 그런 작업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제 친구 조규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규현 씨의 조언을 듣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뮤지컬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춤과 노래와는 너무나 좀 많은 부분들이 다른 그런 또 분야이기 때문에 이곳 현장에 있는 그 어느 배우들보다도 사실 무엇 하나가 나은 게 없는 그런 처음 시작하는 신인이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 멋진 배우분들과 같이 무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뮤지컬이라는 작업은 정말 많이 어렵고 너무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너무나 멋진 제작진분들과 또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이 작품이 관객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삶에 있어서 스위스팟이라는 소재를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대본을 보고 한 번에 후루룩 다 읽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 어긋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꾸로 나이를 먹으면서 블루와의 그 만나는 순간이 그 35이잖아요. 둘이서 딱 정확하게 같은 나이대가, 그런 것들이 되게 가슴 아팠고, 예, 그러면서 간만에 되게 따뜻한 대본을 봐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관객들에게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하고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름이 하나씩 늘어간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에서 블루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불안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대본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노래 하나만을 보고 이 공연을 택했고 이 공연을
함께 만들었고 이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2시간을 가까이 달려온다고 생각하면서 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근데 오늘 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이유는 이 노래는 정말 객석에 오롯이 앉아 계신 관객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같이 나눌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기 위해서 꼭 한 번은 정말 이 공연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여러분들께 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좀 어려웠던 점은 퍼펫에서 뭔가 빠져나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퍼펫과 저로서의, 그리고 같이 합쳐지는 부분, 마음이 함께하는 부분, 그리고 또 빠져나와서 또 저로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연습 과정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에는 저대로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퍼펫의 나이에 사로잡혀서 연습 과정에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연출님께서 정서에 더 깊게 다가가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그 과정에서 또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사실 퍼펫과 공연하면서 계속 더 친해지는 중이고요. 아직도 사실 퍼펫이랑 완벽하게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앞으로 계속 맞춰가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이 분명히 관객들에게, 그리고 이 공연에서 작품으로서 조금 더 깊은 뭔가 정서를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블루가 이제 첫 등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까지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라고 하여서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연출님께서 노트를 해주셨고,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의 중후한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딱히 나이대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본체의 목소리로 일단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재즈 네, 정확히 정통 재즈의 장르의 노래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뮤지컬스러운 재즈, 뭐라고 해야 되죠? 재즈풍의 뮤지컬 곡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늘 하던 뮤지컬 넘버를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습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은 너무 워낙에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노래의 장르가 바뀐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어려움은 정말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를 보긴 봤었고 원작 소설도 읽어봤었고 둘 다 굉장히 다른 의미로서 매력이 있는 작품들이에요. 근데 저에게 사실은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과 영감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이번 뮤지컬 대본 버전의 벤자민 버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대본으로서 이제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대본을 읽으면서 뭔가 음악적으로 전체 스코어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겠구나라는 큰 어떤 블루프린트가 잘 그려졌던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다양한 색채 음악들 또한 다양한 재즈풍의 음악들, 또 꼭 재즈라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들, 또 퍼펫이 있기 때문에 퍼펫 때문에 그려지는 판타지 세계를 표현하는 색채들,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직접적이라기보단 제 안에 어쨌든 녹여져 있는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을 텐데요. 네, 뮤지컬로서는 1920년대에 이제 클래식한 뮤지컬들,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 그런 어떤 재즈와 클래식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감성의 음악들이 제게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원래 이제 무용 전공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작품을 만들 때 신체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많이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종화 선생님이랑 굉장히 또 작업을 오래 했었어요. 좀 신체적인 작품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번에 벤자민 버튼을 만들게 되면서 퍼펫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도 같이 또 퍼펫으로서 또 다른 작업들을 좀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퍼펫티어가 붙어서 하는 작품이 아니지만 퍼펫이 살아있는 데에는 또 다른 배우들의 연기와 에너지와 열정들이 이 퍼펫들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또 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이 퍼펫을 살아있게 만드는데 좀 많이 중요한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있었지만 사실 퍼펫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배우들이 함께 들어가서 함께하고 빠져나와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또 줄 수 있는 느낌들이 연출님 대본에 미리 또 써져 있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좀 배우들과 좀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좀 저희는 좋은 답을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어떤 이국적인 디자인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적인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고, 또 디자인 자체를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정할 때 1920년대 미국의 일러스트나 또는 코믹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색채가 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초반에는 항상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광 연출님께서 이제 제안하시는 거는 지금 퍼펫처럼 약간 동화적이고 좀 뭐라고 할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인데 반해서 제가 원래 개인 작업을 하는 그런 색채는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맞추는 그런 작업이 뭐 흥미롭기도 하고 조금 고되기도 했고요. 그 정도. 그 이외에는 뭐 워낙에 저는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형태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연출님께서 그걸 또 더 인간답게 만들고 또 마지막 또 우리 배우님들께서 또 그거를 또 멋진 배우로 또 승화시켜 주시니까 사실은 아직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퍼펫의 작업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결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퍼펫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 움직이게 하느냐, 눈을 깜빡이게 하느냐, 눈을 아예 없게 하느냐,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미술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형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표정, 인상, 뭐 내면이 드러나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 얼굴 모습, 그 다음에 질감들. 우리는 이제 나무 목각을 선택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움직이기는 사실 나무 목각이 많이 어렵거든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하나 조각도가 스쳐진 공들임, 정교함, 그 다음에 나무가 주는 친근함. 우리 작품에 어떻든 따뜻한 정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이 필요한데 이 나무 질감이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서 그런 선택들에 시간이 굉장히 소조 선택부터 형태, 어디까지 움직이게 하는 기능,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같이 겪으면서 계속 디자인 수정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분이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문소 퍼펫 작가께서는
동양인 최초로 그 체코 퍼펫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체코의 그 유럽의 그 퍼펫들은 좀 느낌이 좀 다른 어떤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성하고 또 우리 감성하고 그다음에 미국 배경의 이것과 조화를 시키는데 디자인 선택하는데 굉장히 여러 뭐 스케치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뭐 그랬습니다. 네. 무대에서는 노출되진 않는데요. 블루가 크레올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크레올은 당시 그 재즈 시대 때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특이한 벤자민과 또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작품 들어가기 전에도 연출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설명을 또 해주셨거든요. 크레올이라는 설정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 거기서 첫 만남 때 압도적으로 또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방금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기자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좀 나약한 사람이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920년대 여성이기도 하고 또 드라마를 보시면 또 벤자민에게도 갔다가 제리에게도 갔다가 아버지에게도 갔다가 좀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홀로 서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홀로 서는 것에 대해서 되게 뒤늦게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나약한 사람 좀 인간적인 모습 저는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떤 결함이 있는 조금은 외톨이 같은 소녀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떠한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한 여인이 되고 그리고 물론 치매를 앓게 되는 노인까지 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사랑받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인간의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을 때나 제가 이 작품을 이렇게 노래 부르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 샤갈의 그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함과 아름다운 색감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색감들과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두 남녀 그런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서 이 공연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떠한 부분에서는 모두 다 소외된 사람이기도 하고 조금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다른 결함을 갖고 있는 어떤 누군가와 만나서 더 되게 따뜻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해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니들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블루라는 캐릭터는 사실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깊은 친구인데, 근데 그 아이가 그 깊은 상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핥히거나 뭐 그 자기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또 갖고 있는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그것을 또 치유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 그런 따뜻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